요즘 이란이 불타는 거 보며 무슨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제재하니까 경제가 망해서 저러지. 불쌍하네. 이러고 계신가요? 그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제재는 방아쇠일 뿐 이란 경제가 망한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탓만 하기엔 이란 내부가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한때 한국보다 2배나 잘 살며 우리에게 달러를 뿌리던 나라 이란. 그들이 왜 지금 길거리에서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거는지, 이란의 경제가 나락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신이 몰랐던 진짜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호기심 경제툰. 강남 테헤란로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이 거리의 이름이 왜 하필 이란 수도의 이름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1977년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해 자매 결연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석유 확보와 중동 건설 수주가 반드시 필요해 이란과의 협력이 절실했었죠. 그 협력의 증표로 기존 삼릉로를 테헤란로로 이름을 바꾸고, 대신 이란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70년대 이란은 우리 국민들이 코리안 드림하러 가던 꿈의 땅이었습니다. 석유 팔아넘치는 달러로 우리 아버지들 월급 주던 갑이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겨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됐고 민심은 폭발했습니다. 왕년의 부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처박혔을까요? 이건 전형적인 네덜란드병의 말기 증상입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발견하고 일시적 풍요에 취해 제조업을 벌였다가 폭망했던 그 길을 이란은 훨씬 더 지독하게 걷고 있습니다. 공장 돌려 물건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땅 파서 나온 기름값으로 외제차 사고 잔치 벌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 따박따박 나올 때는 기술 배울 생각 안 하고 이거저것 과소비만 하다가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힌 가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원인은 국제사회의 제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이죠. 중동의 패권국을 꿈꾸는 이란이 핵까지 들면 전 세계 석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됩니다. 우리나라 석유 72%가 지나는 그 길목 말입니다. 빡친 미국이 휘두른 칼이 바로 스위프트 퇴출입니다. 어려운 용어 같습니까? 쉽게 설명해서 오늘 아침 여러분의 월급 통장이 삭제되고 신용카드가 전부 가위로 잘린 겁니다. 돈이 있어도 보낼 곳이 없고 물건을 팔아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혈관을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이란이 석유 매장량 3위인데 기름 팔아 버티면 안 되나?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란은 기름도 많고 베네수엘라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정제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해 노후화된 공장이 멈추고 이란 안의 내부 수요도 감당 못해 다시 기름을 수입하는 처지입니다. 원유를 뽑으면 뭐합니까? 그걸 휘발유로 만들 정제할 제대로 된 공장이 없는데? 비유하자면 창고에 쌀은 쌓였는데 밥지을 전기밥솥이 다 박살났고 이 밥솥을 고칠 부품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십 년 제재로 핵심 부품을 못 구하니 낡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죠. 그 와중에 정권은 국민 밥그릇 챙길 돈으로 중동 내 지역 패권 유지를 이유로 헤즈볼라, 후티 반군 무기 사주고 핵 만드느라 바빴습니다. 가족들은 굶고 있는데 가장은 밖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다닌 격이죠. 거기에 더해 여기에 진짜 원인인 이란 혁명 수비대 IRGC가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 이란의 정규군을 압도하는 무력과 이란의 여러 기업들을 소유해 국가 경제권까지 장악한 이란의 실질적인 지배기구인데요. 여기가 이란 경제의 50%를 꽉 쥐고 있습니다. 이란 내의 온갖 특혜는 다 받으면서 독점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란의 실질적 권력기구입니다. 그들이 나라 전체의 기득권을 꽉 쥐고 특혜를 누리면서 민간 기업의 진입을 막고 시장의 효율성을 파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 자본이 이란을 쳐다보겠습니까? 2025년 이스라엘과의 군사 충돌 이후 이란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중국마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자 썰물처럼 자금을 빼고 있죠. 돈은 비겁하고 예민합니다. 정세가 불안한 전쟁터에 돈을 묻을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경제가 계속 나락을 가자 이란 정부에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빵과 연료 등 필수품에 보조금이라는 마약을 뿌렸습니다. 이 보조금이 약간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웠지만 이런 보조금을 뿌리다 보니 이란의 민간 기업들은 굳이 노력해서 기술 개발을 안 하고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더해 2025년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석유 수출길이 막혀 그나마 주던 보조금도 주기 어렵게 되자
정부는 생필품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결과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이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이란 리알화 가치는 2015년 대비 4,400%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6만 원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국가가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과 이념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란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차가운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란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잘 나가던 국가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국가도 못 지켜주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내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경제적 방어선을 치는 일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살아남아 끝내 함께 부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호기심 경제툰이었습니다.